어, 뒷산에서 금메달이라니. 평범한 소녀 민서가 우연히 그 영일 숫자가 새겨진 메달을 줍게 되면서요. 정말 상상도 못한 기억력 향상 모험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백지원 작가의 전자책 기억광 민서의 금빛 모험 이 발췌본을 가지고 그 안에 숨겨진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비밀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이게 그냥 책 줄거리를 쭉 훑는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기억의 원리를 좀 흥미롭게 풀어내는지 그 핵심을 좀 뽐아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 장소, 그 암사동 선사 유적지 있잖아요. 여기에 판타지 요소를 딱 섞어서 기억수를 설명하는데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도 꽤 유용할 수 있거든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이요? 이름부터가 뭔가 길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저자가 2022년에 어떤 특강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장소, 숫자, 감정, 그리고 이야기. 이 네 가지를 잘 엮는 겁니다. 우리 뇌가 생각보다 공간 정보를 굉장히 잘 기억한다는 점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장소에다가 기억해야 할 정보를 이렇게 배치하고요. 거기에 감정이나 뭐 재미있는 스토리를 입히면 훨씬 더 오래 아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 돕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책에서는 총 1200개나 되는 기억 장소 여정의 그 첫 번째, 딱 01번 암사동 선사 유적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하, 그래서 주인공 민서가 그 금메달을 통해서 6천년 전 암사동 선사 유적지로 가는 거군요. 실제 유적지를 배경으로 하니까 더 뭔가 확 와닿는데요. 거기서 쫄랑쫄랑이라는 기억 안내자도 만나죠. 민서가 그 기억의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벽화나 토기 조각 같은 걸 보면서 기억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야. 이런 말을 듣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눈으로 정보를 쓱 훑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감이나 어떤 감정을 동원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기억이 훨씬 강력해진다는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오감을 동원한다. 아, 그렇군요. 그럼 동굴에서 그 돌도끼 고르는 첫 번째 시험 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민서가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메달의 빛이랑 온기를 따라서 네 번째 도끼를 고르던데요. 바로 그거예요. 그 온기를 따른다는 점, 그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 정보 중에서 자신의 직감이나 느낌, 그러니까 좀 더 감각적인 단서를 통해서 진짜 정보를 선택해 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과정을 상징하는 거죠.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느끼고 연결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이게 기억에는 정말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능동적인 선택이라.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 선사시대 아이들이랑 같이 꺼져가는 기억의 불꽃을 되살리는 장면도 그럼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 장면은 기억이라는 게 단순히 혼자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어떤 연결, 그리고 공유, 이런 걸 통해서 더 강해지고 또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 스터디 그룹 같은 거 할 때 서로 설명해 주거나 토론하면 더 잘 외워지잖아요. 뭐 그런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맞아요. 고래뼈에 새긴 노래 이야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글자 대신에 감정이나 상징으로 기억을 남긴다는 게 좀 신선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왜 슬펐던 영화 장면은 되게 오래 기억하는데 뭐 어제 본 뉴스 내용은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감정이 강하게 연결된 정보는 우리 뇌에 훨씬 더 깊이 새겨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글이나 말보다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기억 방식인 셈이죠. 민서가 거기서 만남과 불꽃을 상징하는 기호를 새긴 것처럼 우리도 정보에다 어떤 개인적인 의미나 상징을 부여하면 기억 효과를 확 높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듣고 보니 기억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 저장하는 거 그 이상이네요. 그런데 이야기 중간에 보면 가짜 금메달의 유혹도 등장하잖아요. 쉬운 길 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민서의 모습은 뭘 의미할까요? 그건 기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저 편하고 쉬운 길, 뭐 단순 암기나 피상적인 이해 같은 거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느꼈던 감촉이나 경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불 앞에 서 있던 약속이라든가 고래뼈의 느낌 같은 것들, 이런 걸 바탕으로 어렵더라도 의미 있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때 그게 진짜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이 선택을 하고 나서 민서 메달에 새로운 문양이 생기거든요.
이런 능동적인 선택이 기억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아, 마지막 시험이었던 기억 낚시도 결국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군요. 그 과거랑 현재를 비추는 호수에서 여러 기억들 중에서 설렘과 두근거림이라는 그 첫 감정을 딱 낚아 올리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수많은 정보와 경험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 그러니까 핵심 감정이나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고 붙잡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기억왕이 된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기억을 스스로 책임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와, 오늘 기억왕 민서의 금빛 모험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쭉 살펴봤는데요. 장소에 숫자를 부여하고 거기에 감정이랑 이야기를 입히고 또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이 과정이 기억을 정말 풍부하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이야기는 기억이 그냥 딱딱한 정보 저장이 될 때 아니라는 거. 장소와 감각,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여정이라는 걸 보여주죠. 아마 듣고 계신 당신의 학습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에도 분명히 어떤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당신에게 의미 있는 기억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에 어떤 감정이나 숫자를 한번 연결해보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이게 당신만의 아주 흥미로운 기억 탐험을 시작해볼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